W 첫인상에 좋아 기분 좋았던 만남 있으셨나요? 볼 때마다 새로워서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은 있으셨나요? 자, 오늘 일본과 설레는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듣는 일본의 가장 빠르고 생생한 소식. 오늘의 일본에서 만나보시죠. 한 주간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핫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와이드 재팬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현대인이라면 의자를 타고 달려나가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 기막힌 상상이 현실이 됐다고 합니다. 사무 의자 레이싱은요, 2시간 동안 정해진 코스를 달리는 대회로 의자를 타고 달리고 싶은 어린 시절의 꿈을 현실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대회라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자만 있다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고요. 또 1등에게는 오카야마 현에서 생산된 쌀 90kg이 상품으로 전해진다고 하니까요. 역시 일본답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본 시민들의 엉덩이가 들썩거릴 것 같네요. 오래된 연인을 설레게 만들고 싶다면 일본에서 대유행 중인 소매접기 스킬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우선 남성이 여성의 뒤에 서서 맥허그를 한 다음에요. 다정하게 여성의 소매를 접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따라하기 참 쉽죠. 이 간단하고도 효과 만점의 스킬은 일본 영화 스트롭 엣지의 주연 배우인 후쿠시 소타가 여주인공인 아리무라 카스미의 이 소매를 접어주는 장면에서 탄생한 거라고 합니다. 연인의 다정한 모습에 설렘을 느끼는 게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여름, 여심을 흔드는 소매접기 스킬로 인기남이 되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동안 수차례 열애설에 휩싸인 한국 아이돌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과 일본 모델 미즈하라 키코, 그 둘의 열애설이 또다시 재점화됐습니다. 바로 지난 4월 이태원에서 열린 패션 파티에서 두 사람이 함께 했던 건데요. 이날 행사를 마친 지드래곤은 빅뱅 컴백 음원 공개를 위해서 귀가를 했고요. 이후 키코는 이태원 클럽 앞에서 지드래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그의 자가용을 타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열애설로 팬들의 관심은 여느 때보다 뜨겁지만 정작 이 두 사람은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열애설에도 굴하지 않고 스테이지와 스크린을 종횡무진 활보하는 지드래곤과 키코.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일본 지방선거에 나체 포스터가 등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 상태로 검을 쓰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 포스터는요, 도쿄 치요다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고토 데루키 후보의 포스터인데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에게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발한 포스터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중요 부위만 가린 포스터에 충격을 받은 시민들의 항의가 있었지만은요, 선관위 관계자는 이 포스터가 선거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특한 의미가 담겨있는 기발한 포스터. 이만하면 많은 일본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할 것 같네요. 정열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면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연애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하지만 달아오를 때 달아오르더라도 바람만은 금물입니다. 아마 다음에 소개될 소식 들으시면 바람 피울 생각은 저 멀리 사라지실 것 같은데요. 일본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남자친구가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뒤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서 남자친구가 아끼던 애플 전자제품들을 모조리 모아서 욕조에 담가버렸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요, 남자친구의 보물이 물에 잠기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했다는 건데요. 이 황당한 복수를 당한 남성은 트위터에 사진을 공개하고 지나친 복수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고는 하지만 미움만 남은 헤어짐보다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핫한 소식들 만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일본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시진 않았나요? 자, 그럼 다음 주에도 한 발 더 빠른 소식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일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봅니다. 자, 지금부터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알짜배기 정보, 영원으로 일본 유학 가는 법, 일문일답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최고의 일본 유학 전문가 주만지 원장님을 모셨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계시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를 위해서 일본어 한국어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만지 쌤이라고 합니다. 진짜 주만지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아무래도 일본인들을 많이 네. 상대하다 보니까 제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만지라는 별명을 제 예명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려심 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어학원 원장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슨 이렇게 좀 지긋하신 분이 오실 줄 알았어요. 교수님 타입의. 네. 근데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염도 막 이렇게 다 빼곡히 이렇게 두르고요. 굉장히 시부야에서 지금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네, 제가 군대에 갔었을 때 군대에서 일본의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입대를 한 선임이 있었어요. 네, 그 선임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그 선임이 쉬는 시간마다 저한테 네.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자, 이거 일본에서 찍어온 사진이다. 아. 보여주면서 뭔가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그때부터 호기심을 갖게 되었죠. 역시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뭐 어떤 걸 느끼셨길래 뭐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뭐 느꼈는지. 제가 가장 많이 놀랐었던 사진이 하나 네네.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선임이랑 같이 찍은 여자들 사진이었어요. 또 여자예요, 또 여자예요. 역시. 정말 이쁘게 예쁜 생겼는데 까만 네. 피부에 밝은 머리. 섹시 갸루. 네네. 네, 정말 네.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좀 친하게 좀 지내볼 수 있지 않을까 네네. 해서 또 적극적으로 일본어 공부를 했습니다. 섹시 갸루랑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 주만지 원장님은 1어를 시작을 하셨다고 하네요. 저도 그런 패션이나 스타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드라마 좋아해가지고 일본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게 됐던 그런 사례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 그럼요, 많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저처럼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나면은 나도 일본 가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첫 번째 생각이 일본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물가가 비싸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가 있거든요. 뭐 요즘 환율은 좀 그래도 괜찮긴 해요. 그렇죠. 그래도 걱정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원에 있다 보면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어느 학교가 좋습니까? 라는 게 아니라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걱정하세요. 생활이니까 일단.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유학 상담을 오는 분들 중에서 조금 힘든 가운데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국비 장학생 제도를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 유학이라면 그러면은 뭐 나라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다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액을 전부 다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액을? 거고요. 네, 전액입니다. 우와. 그리고 네. 그 국비 유학에서 국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의 문부과학성입니다. 일본에서. 네,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그 유학비에 그 장학금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한국과 일본을 이어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유학 제도입니다. 뭐 전부 다 지원해준다고 하셨는데, 뭐 그럼 뭐 생활비, 학비 뭐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럼 생활비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생활비는 이제 신청을 하는 그 장학금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약 한 12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꽤 되네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생활비는 그 정도면은 네. 일본의 그 대학 학비는 네. 어느 정도예요?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학비까지 다 포함하면은 연간 한 2,300만 원 정도 300만 원. 네, 오.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2,500 정도. 네. 야,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나 연간 2,500만 원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뭐 회사원 연봉 수준이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구체적인 좀 자격 요건이 있는지 네네. 궁금한데요. 네, 국비 장학생은 총 7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7가지의 종류 중에서도 공통되는 그런 그 자격 요건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신체가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국민이어야 됩니다. 음. 그리고 모든 장학 제도는 추천을 받아서만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뭐 학교장 추천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격 조건으로는 이제 각 그 장학금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네네. 일단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부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등학교를 전부 다 졸업을 해야 돼요. 네. 12년이죠. 12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고교 학업 성적이 많이 좋아야 됩니다. 특히 수학과 영어를 잘해야 돼요. 영수. 네, 영수를 잘하는 학생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일본어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원어민만큼은 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필기 시험이나 이게 면접 때 일본어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는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주 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보다 뭐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좀 뭐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좀 성실한 학생이라면은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과정은 좀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뭐 내년에 갈 거면 몇 월부터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과정 좀 알려주세요. 네, 과정은 지금 2016학년도 그 장학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네, 내년. 지금 5월부터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접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천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네. 접수를 받은 다음에 6월에 필기 시험 대상자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대상자는 시험을 보고 또 그 시험에서 이제 성적을 보고 이제 면접 대상자를 좀 네. 발표를 취해지는 하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접까지 다 본 다음에 9월 1일 날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 1차 합격자의 성적들을 취합해서 일본 정부에서 판단을 한 후에 익년, 그러니까 내년에 그거를 1월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꽤 시간이 걸리네요. 한 그렇죠.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아무래도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아니, 국비유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또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요. 네네. 어떤 게 있나요? 예. 지금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네. 슈퍼 글로벌 대학 장학금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네요, 있습니다. 슈퍼글로벌. 네네. 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학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유학 중이어야 돼요? 예, 사증 요건이 이제 유학이라고 떠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미. 네. 그리고 학업 성적도 좋아야 됩니다. 네, 언제 학업 성적? 대학교 때 네. 그렇구나.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된 학부 있죠. 네. 이게 공부하고 있는 그 학부에 따라서 이제 장학금을 선정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껏해야 20명 정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인원이 제한돼 있는데 네, 이거는 정말 인원이 많이 어느 정도죠? 한 300명 정도 네? 되고. 아, 진짜요? 네, 예. 와, 정말 슈퍼네요. 네, 대신 이게 네. 뭐 전학년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네네. 1년 정도만. 아, 대신 1년만. 예. 아. 근데 1년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네. 받았는데 또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럼 계속 하면 되네. 네네. 오. 그만큼 성적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슈퍼글로벌. 또 무슨 영어도 잘해야 된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그 슈퍼 글로벌 대학교로 이제 선정돼 있는 그 학교에서 이제 장학금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빼놓을 수는 없죠. 영어 실력도 있어야지만, 그리고 이게 뭐 대상자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비 장학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영원으로 유학 가는 방법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지만 또 그래도 좀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서 될 수도 다른 있죠. 방법이 있다면은 네. 그 길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비 이거 말고. 네. 국비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죠. 네, 근데 그 어려운 것도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네, 신문 장학생이라는 장학 제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신문 장학생. 예, 뭐 신문 이렇게 배달하는 아르바이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름. 네, 뭔데요? 신체가 정말 튼튼해야 되고요. 네, 정신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도 있어야 되고. 의지 저죠. 예. 완전 저죠. 네, 새벽잠도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 네. 원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런 조건을 말씀드린 게 네. 신문 보급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네. 그 신문 보급소에서 그 어학교에
1년치 학비를 대신 내줍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 신청한 학생이 1년 동안 우리 무료로 네. 이제 학교로 다니지만 어허. 신문 배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신문 배달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냥 뭐 새벽에 한 번 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하루에 2회 새벽 2시 반부터 뭐 5시 30분까지 그리고 3시간. 네, 오후에는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어. 네, 눈이 오는 날이나 이제 비가 오는 날에도 몸이 아파도 일요일 공휴일 할 거 없이 나가서 배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휴일은 월 5회, 그리고 휴가는 1년에 10일에서 11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좀 조건이 아무래도 좀 힘들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해병대보다 힘들다고도 해요. 예. 아,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은 게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나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왜냐면 제가 매일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그것도 되게 피곤한데 2시 반에 일어나는 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또 석간까지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엄두가 안 나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학비만 대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또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 비라고 할까요? 급여가 있나요? 네, 급여도 있고요. 처음에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거라서 그 항공권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집도 살 수 있는 것도 제공받을 수 숙소가 있습니다. 제공되는구나. 네. 그리고 식사도 제공이 된다고는 하는데 네. 그렇게 훌륭한 식사는 아니겠죠. 아, 네, 신분을 돌리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급여 형태로 이제 일정한 돈을 받게 되는데요. 얼마요? 한 8만 엔에서 한 11만 엔 사이가 되는 것 아, 같습니다. 8, 90만 원, 100만 원 정도. 예, 예. 오. 그리고 1년에 2번 상여금이라고 지급이 되는데요. 보너스? 네. 오. 보너스 지급이 되는데 제가 뭐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1만 엔을 받고 네네. 그리고 반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만 엔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너무 힘든 만큼 처음에는 막 열정에 휩싸여서 막 할 거야 이랬는데 막 몸이 힘들어서 아파서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처음에 거기서 학비를 대준 거니까 뭐 네네. 나중에 포기하면 뭐 학비를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네, 되나요? 맞습니다. 그 신문장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계약한 기간 이내에 그 포기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 위약금조로 이제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못한 것만큼. 네,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힘든 중에도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된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있습니다. 네, 어떤 좀 사례 좀 아주 가까운 알려주세요. 곳에 그 케이스가 있는데요. 어디인데요? 네. 일단은 그분은 이제 어학교부터 이제 신문장 학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신문을 돌리면서 네. 어학교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2년을 신청을 해서 2년 동안 전문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토토로 하우스? 예, 저희 학원을 세우셨어요. 아, 지금 토토로 하우스 그러니까 대표님이 예, 맞습니다. 이 신문 보급소에서 장학생을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는 대표가 네. 된 거예요? 네, 일본어 맞습니다. 어학원에? 네. 와, 정말 좋은 사례네요. 네, 네. 야, 진짜 이 꿈과 의지만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네. 신문 장학생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가진 돈은 없어요. 하지만 꿈은 있어요. 음흠. 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네.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꿈을 이루고 싶다면 이제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하면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영원으로 당당하게 일본 유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의지만 있다면은요, 길은 어디에나 열려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유익한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주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살아 숨쉬는 오늘의 일본을 전합니다. 이번에 W 리포트가 찾아간 현장은요, 문화, 예술, 기술이 하나가 되는 세계 유일의 콘텐츠 컨버전스 축제, C 페스티벌인데요. 특히 아시아 마니아에서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를 한껏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C 페스티벌에서 만난 작은 일본,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세계 유일의 문화, 예술, 기술 컨버전스 축제. 국내외 300만 관광객이 대한민국 비즈니스 중심지에 모여 다채로운 문화를 만납니다. C 페스티벌 2015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전역에서 개최된 시 페스티벌.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화려한 축제의 막이 열렸습니다. 시 페스티벌은 신개념 전시 컨벤션과 함께 실내외 이벤트 프로모션과 공연 전시까지 어우러진 글로벌 창조 문화 축제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볼거리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문화, 예술, 기술이 아우러진 전시 컨벤션으로는 아시아 6개국의 문화 트렌드를 교류하는 아시아 매니아. 여기에 각종 토론과 체험마당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됐는데요. 이만하면 국내외 300만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네요. 와, 고운 빛깔의 옷이 가득한 이곳. 일본 전통 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 부스인데요. 화려한 색감의 기모노를 입고 기념사진까지 찰칵 찍으면 마치 일본 여행을 온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전통 의상 체험을 한 시민들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평상시에 너무 바빠서 이렇게 자주 여행을 못 다녔는데 여기 와서 이런 체험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전통놀이 체험도 할 수 있고 굳이 일본을 가지 않아도 저희가 옷을 입어본다거나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했더니 이곳이군요. 바로 하토리 영양전문학교의 현지 교수와 졸업생들이 선보이는 요리시연회인데요. 이곳에서는 일본의 다양한 요리와 사케를 공부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원한다면 시식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꿈에만 그리던 전문학교를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냥 놓칠 순 없겠죠? 일본 요리에 관심 많은 친구들도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학교고 유학을 와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학교를 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요리 관심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업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나, 이번에는 귀여운 친구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카메라 세례가 그칠 줄을 모르니 그 인기가 한류 스타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귀여운 친구들은 누굴까요? 長崎県でですね、去年ですね、日本の全国の体育大会国体というのがあったんですね。で、その時のですね、キャラクターとしてですね、ガンバくんが、誕生しました。で、ガンバっていうのは日本どういう意味かというと、頑張ろうの頑張なんですね。日本語で韓国でファイティングというふうな意味な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ガンバくんですね。愛媛県から来ましたみきゃんと言います。みきゃんは愛媛県の特産物であるみかんと、また愛媛県の形が犬に似ているということで、子犬のモチーフにしたキャラクターになっております。今回このシーフェスティバルに参加してこのみきゃんの魅力とまた愛媛県の地域の魅力を発信するため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이번 축제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아시아의 문화 교류를 위해 마련된 아시아 마니아 프로그램인데요. 마니아라는 단어만 봐도 벌써부터 일본 문화에 푹 빠져든 느낌입니다. アジアマニアっていう名前の通りアジアの国々、全部じゃないですけれども韓国が中心になって日本とかあとロシアなんかも今日大使が来てましたけれども、そういった国々が文化を持ち合って自分の国の紹介したり、国だけじゃなくて地方を紹介したり、それから今ちょっと後ろに見えてますけれども、日本だったら日本の着物とかそういう伝統的な文化を見せすると同時に、日本語ではゆるキャラっていうんですけれどもマスコットですね、各地方から来ていただいてます。J-POP の人なんかも来てくれたりするんで、日本の文化をたっぷり楽しんでいただきたいと、そういうイベントになってます。日本と韓国本当に近い国ですし、簡単に行ける国です。長い関係もあります。いろいろ難しい話も聞くと思いますけれども、ぜひ皆さんが直接日本のことを触れていただいて、日本のことを知っていただく、そして日本の人にもいろんな形で接していただいてですね、日本と韓国の友情を広めていきたいというのが私の気持ちですけれども、皆さんご覧になっている方々さっき言いました日本のイベント一つだけ言いましたけれども、大使館のホームページの中にもいろんなイベントを紹介されてますし、Twitter、それから最近カカオトークもやろうと思ってます。 Facebook もあるんで、ぜひそういうのをご覧になっていろんなイベントに参加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문화,
예술, 기술을 아우르는 글로벌 창조 문화 축제라는 콘셉트로 열린 시 페스티벌 2015. 다양한 공연과 전시 이벤트로 구성되어 관람객과 바이어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신개념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열릴 시 페스티벌은 대한민국의 축제가 아닌 아시아의, 더 나아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축제의 열기가 여기까지 전해지는데요. 와, 앞으로 쭉 이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에서 커리어 우먼으로 살고 있는 개성 만점의 일본 아가씨 우에야마 사키 씨를 만나고 왔는데요. 그녀의 좌충우돌 한국 적응기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일본에서 왔고 한국에 온 지 4년째 된 우에야마 사키라고 합니다. 저는 채널 W 제작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한국어 자막을 입히고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TV를 봤을 때 김태희 씨가 나왔는데 그 김태희 씨 자체도 예쁘신데 그 한국어가 너무 예뻐가지고 공부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 화장이 너무 달랐어요. 그 일본에서는 눈 화장을 엄청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이라인만 할 정도? 그리고 그 한국에서는 피부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피부가 하얗고 예쁘고 하니까 저도 그거를 배우려고 한국에서 화장품 숍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에 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일단 안내판이 없으면 음성만 듣고 내려야 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 듣기가 안 돼가지고 어디서 내려야 할지 몰랐어요. 배달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배달 문화가 되게 발달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본에서는 집에 있을 때만 시키는데 한국에서는 밖에서도 시키니까 뭐 친구들이랑 한강에서 시킬 때 그냥 한강이에요 이러면은 아저씨들이 날라오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무조건 놀아야 합니다. 편입으로 그 한국 외대로 들어왔는데 학교 생활도 했고 그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일본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한국에 와서도 할 필요는 없고 뭐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기에는 아깝습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거나 다양한 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번역 일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양한 일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일본어로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의 회화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W 일본어 사전 시간입니다. 와타나베 와츠로와 고리키 아야메가 출연한 2분기 화제의 신작 드라마 천사와 악마. 이 드라마 속에 오늘 배울 표현이 있는데요. 함께 감상하시죠. 오세환이 날이 맛있다.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모로 신세를 졌다는 뜻의 인사말입니다. 자, 상대방이 이렇게 인사를 해온다면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할까요? 나가이 아이다 오츠카레 사마 데시다. 즉,
오랫동안 수고하셨다는 인사말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본인에게 직접 들어볼까요? お世話になりました。長い間お疲れ様でした。お世話になりました。長い間お疲れ様でした。 이제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오늘 배운 일본어 한마디로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더불어 채널 W의 신작 천사왕마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이어서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이죠. 뮤직 앤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아티스트는요, 일본의 인기 걸그룹 캐럿인데요. 보석의 질량 단위인 캐럿의 의미처럼 밝게 빛나는 사운드와 패션을 컨셉으로 한 이 그룹은 DJ와 댄스 보컬로 꾸려진 유닛답게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디지털 이펙트가 된 보컬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에 딱 맞는 노래, 캐럿의 헐트브레이커 들으면서 오늘의 일본도 아쉽지만 여기서 이만 마무리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알찬 오늘의 일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맞다네.